자, 우리 이제 제미나이 API 사용해서 이제 챗봇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개발 환경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개발 환경 세팅 쪽에 먼저 이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미 이제 개발 환경이 세팅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개발 이제 환경 세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구글 API 키 발급받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 구글 API 키를 발급받기 위해서 ai.google.dev라고 하는 요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google.dev 접속을 했고요. 아래쪽에 뭐 이런 거 뜨면은 어그리 해주시면 되겠죠. 뭐 쿠키 관련돼서. 그런데 지금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줌 아웃 해가지고요. 전체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전체 100% 중에 67% 정도 하니까 전체 화면이 다 나오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google.dev라고 하는 요 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했고요. 여기 그 밑에 보니까 여기 이제 뷰 제미나이 API doc스라고 하는 것도 보이네요. 버튼. 그리고 하단에 제미나이 API doc스, 그다음에 구글 AI 스튜디오 뭐 이런 이제 링크도 보이고요. 자, 또 이렇게 감마라는 것도 있고, 뭐 다운로드 AI 모델 뭐 이런 것도 있고, 트레인 AI 모델, 그리고 상당히 페이지가 이제 안에 그 많은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앱을 이제 실행하는 환경이죠. 만들고 실행하는 환경. 그런 관련된 모습도 보이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그 AI on Chrome이라고 해서 웹앱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끝이네요. 자, 이렇게 있고, 그 화면의 모양이 제가 우리 교재 이렇게 보면 빌드 위드 제미나이 이렇게 돼 있고요.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빌드 위드 제미나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안 보이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바뀌었고, 여기 지금 Get API Key in Google AI Studio, 요 지금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된다 돼 있는데, 시킨 대로 했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벌써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요 구글 이게 AI 스튜디오라고 그 다음 페이지 이게 나오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요 AI 스튜디오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Get API Key in Google AI Studio, 요거 관련된 메뉴가 어디 붙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교재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면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죠? AI 스튜디오. 자, 모델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지금 축소를 해놔서 좀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AI 스튜디오 API 레퍼런스 제미나이 쪽이죠. 이렇게 있고 솔루션이고 제미나이 API. 여기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이거 보이네요. 메뉴에. 뭐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그림대로 그대로 되어 있으면 그 그림 보고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이제 메뉴에서 이제 솔루션 쪽에 보니까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있네요. 이 찾아가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그래서 요 구글 AI 스튜디오 찾았다 그죠? 그러면 앞에 요 메뉴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Get API Key in Google AI Studio. AI 스튜디오에서 이제 요 지금 요 보면 요 화면 이제 들어갔을 때 구글 AI 스튜디오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요 화면 AI 스튜디오 화면 뜨는지 한번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솔루션에서 구글 AI 스튜디오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뭐 상단에 뭐 쿠키 관련된 게 나오는데 동의함 할게요. 그냥 동의함 하고, 자,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창에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이렇게 축소했을 때, 켰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AI 스튜디오로 갔을 때 여기 지금 메뉴에 그 문서를 API 문서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아래쪽에 이제 보니까 Sign in to Google AI Studio에서 한번 눌러볼까요? Sign in AI Studio. 로그인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로그인을 여러분들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로그인을 일단은 로그인을 하니까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뜹니다. 화면에. 제가 메뉴에 다시 정리해 드리면, 그러니까 화면이 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구글 dev AI.google.dev 이제 접속하시면 이 화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이 화면이 똑같은 게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화면의 상단에 메뉴에 보시면은 제가 이거 메뉴 중에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걸 찾았어요. 메뉴에서.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를 메뉴에서 위에 상단의 메뉴에서 찾아서 두 번째 메뉴죠. 그래서 찾아서 이제 클릭을 하니까 로그인 하라고 떴어요. 그죠? 회원 가입 안 됐으면 회원 가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요렇게 이제 화면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색상은 좀 다르게 보이는데,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구글 AI 스튜디오, 이것도 구글 AI 스튜디오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게 이제 교재 그림하고 실제 이제 나타나는 사이트 화면이 일치하면 좀 쉽게 좀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못 찾아가지고. 구글 계정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 이제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서부터는 화면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이제 화면이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 이런 이제 화면이 이렇게 안 보이죠? 여기서
이용 약관을 읽어보고 필요한 항목 맨 위에 항목은 필수를 체크한 후에 컨티뉴 한다. 필수 항목 체크해주고 컨티뉴를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간 상태고요. 요거는 뭐 창은 예, get API 키라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요 get API 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요 기능이 우리가 필요한 건데 우리가 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창이 뜨고 여기도 창이 뜹니다. 네. 이렇게 뜨는데 자 그럼 이제 요 화면이 나와서 일단은 손 안 대고요. 자 여기서 지금 뭐 이용 약관 같은 거 나오면은 필수 부분 이제 체크하고 컨티뉴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 화면이 출력되면 상단에 get API 키를 클릭을 해서 요 부분이네요, 그죠?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나오는 요 창에서 작업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 교재 순서대로 일단 맞춰 볼게요. 여기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요 창에서 그냥 X 버튼 눌러버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상단에 보니까 get API 키라고 이렇게 메뉴가 있네요. 우리 교재 시키는 대로 이제 일단 할게요. 요 부분 여기 있죠, 그죠? get API 키. 그래서 요 API 키를 자 여기 키를 버튼을 누른다. 자 누르면 뭔가 뭐 창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create API key in new project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get API key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거 버튼 좌측의 메뉴에 클릭하니까 화면이 아예 다르다, 그죠? 여기 지금 켜져 있는 거하고 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냥 따라서 그냥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누르니까 여기 보시면 get API key 누르니까 API key 제미나이 API를 빠르게 테스트 하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자 API 빠른 시작 가이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뭔가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자 우리 여기 책 교재 그림하고는 다른데 밑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내용이 create API key in new project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는 영문으로 안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key API key 만들기, key API key 말이 좀 이상한데 key API key 만들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자 이렇게 이제 접속을 이렇게 하시면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API 키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비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 이름, API 키, 생성일, 요금제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키 API 키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들어갈 건데 일단 우리 교재대로 이어갈게요. 혹시나 이제 복습하실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교재가 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그래서 얘를 눌러서 자 API 키가 출력이 되면 카피를 해놔라 그러죠. 카피 버튼 눌러서 API 키를 복사를 하고 타인한테는 노출하면 안 돼.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API 키 사용하는 거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자, API 키를 근데 API 키를 만들고 나서요. 필요 없으면 이제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등록되어 있는 API 키가 여기 삭제할 수 있거든요. 삭제되면 해당 API 키로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이 안 됩니다.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습 다 끝나고 나서 지워버리면 되죠.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지우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지금 여기 사용할 때 보면 우리는 유료 버전 쓰는 게 아니고 무료 버전 쓸 거기 때문에 뭐 카드 신용카드 등록하고 하면 머리 아프다, 그죠? 그 제미나이는 제가 이걸 실습하는 이유가 제미나이는 신용카드 등록하는 게 하라는 게 안 나와요. 처음부터. 그런데 오픈 AI 쪽에 API 이제 그쪽 쓰려고 이제 가입 이렇게 해보시면은 카드 등록하라고 나옵니다. 그 API 쓰려고 그러면 신용카드, 그 비자 카드나 뭐 마스터 카드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해외 수수인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료로 쓰든 안 쓰든 무조건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노출이 되면 뭐 해킹되거나 노출이 되면 요금이 막 부과될 수가 있어서 좀 안전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 API 만들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 눌러 보겠습니다.
키 API 누르면 화면에 창이 하나 뜨네요. API 키 만들기라고 예, 창이 하나 뜨고요. 기존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뭐 구글 클라우드 검색이 있는데 뭐 다른 건 없고 클릭해서 없고 밑에 지미나이 뭐 이렇게 뭐 뜨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잠시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는 키 생성 누르고 예, 키 나오면은 API 키를 그냥 복사해서 쓰면 된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좀 다르다. 그죠? 그리고 이 교재대로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API 키 만들기에서 기존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선택이 되는데 우리 프로젝트 따로 뭐 없죠? 없는데 그냥 여기 밑에 디폴트 있는 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디폴트 하나 있는 거 예,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젠 랭 클라이언트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예. 그래서 기존 프로젝트에서 API 키 만들기라는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되네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요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키 발생되는지. 자, 눌렀어요. 뭐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API 키 생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좀 기다리실게요. 네,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요거 실습하고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차피 본인 계정으로 들어가서 키를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고 나서 지우시면 되죠. 지우시면 프로그램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키 보이시죠? 여기 보면 API 키는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코드에 키를 공유하거나 삽입하지 마세요 돼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게 오픈이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치우면 되거든. 예.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예. 지금 생성된 거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메모장을 하나 열어 가지고요. 예,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메모장 하나를 이렇게 테스트 메모장을 하나 열어 가지고요. 예. 여러분들 환경 설정을 할 때 이 키 값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자, 메모장 하나 열어 놓고요. 자, 여기 이제 자, 옆에 보시면 복사라고 있어요. 요 앞에 알파벳하고 숫자하고 막 대소문자 섞여 있죠.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예. 복사 누르면 복사가 됐고요. 복사 됐는지 확인은 메모장 아까 열어 놓은데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보세요.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메모장을 이렇게 열어 가지고요. 이 키를 여기다가 일단은 붙여넣기 해서 보관을 좀 할게요.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사용했죠? 이건 이제 닫기 누르시고.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요 키 화면에 좀 당겨 가지고 요 부분에 이제 보시면은 프로젝트 번호, 뭐 프로젝트 이름, 다음에 API 키, 다음에 생성일, 생성일은 오늘 날짜 이렇게 찍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금제, 유료 돼 있고 있죠. 결제로 이동, 사용 데이터 보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일단은 예, 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예, 이렇게 제미나이 API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가격 정책이 적용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좀 무섭다 그죠? 돈 내야 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예, 자, 일단은 이제 키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자,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사용할 때 이 모델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코드에서 실제 그 파이썬 코드에서 사용했던 모델 이제 요거였죠. 예, 제미나이 1.5 프레시. 그래서 유료도 있고 뭐 무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분당 15회 요청할 수 있고 분당 이렇게 1일 1,500개 뭐 요청 가능하다. 무료로 사용량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키는 일단 우리가 땄어요.
키를 땄으면 이제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키를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따놓은 상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키를요 환경변수에다가 등록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환경변수에 등록을 할 때는 우리가 그 탐색기 상에서 그 이제 그 자바 환경변수 설정할 때처럼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내 컴퓨터에서 우클릭해서 속성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고급 시스템 설정 있죠. 요거 고급 시스템 설정을 눌러서 시스템 속성이네요, 그죠? 시스템 속성.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 이렇게 눌러서 들어간 거 싫다 그러면 윈도우 검색창에 시스템 속성이라고, 자 그냥 시스템 속성으로는 검색이 안 됩니다. 시스템 설정, 고급 시스템 설정 보기가 원래 재판이 맞네요. 이게 요 이름은 아니고 고급 시스템 설정 보기라고, 윈도우 찾기 버튼에서는 고급 시스템 설정 보기라고 들어가야 되네요. 아니면 고급 시스템이라 쳐도 아이콘이 뜰 거예요. 뭐 이거 지금 창 띄우는 거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고급의 환경변수 쪽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환경변수 자바 밑줄 카탈리나 홈 이런 거 등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요 환경변수 등록할 때, 자 요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프트 도스 창에서 이렇게 이제 등록하는 걸 이제 예를 이제 들어 놓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요 환경변수를 직접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환경변수 등록하실 때 보시면 구글 API 키라고, 여기 이 부분 구글 API 구글 밑줄 API 밑줄 키라고 하는 요게 환경변수 이름이에요. 그 대문자로 되어 있죠. 얘를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해서 요 이제 환경변수 밑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가지고 구글 API 키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상단에 변수 이름에다가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구글 API 키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아까 메모장에 우리 그 제미나이 API 키 요거 받아놓은 거 있죠, 메모장에. 그래서 얘를 쭉 다 끌어야 됩니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환경변수 요 구글 API 키 값으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본인 거 쓰셔야 돼요. 본인 거.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자 구글 API 키가 이제 등록이 된 겁니다. 교재하고 다릅니다. 교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구글 API 키라는 이제 환경 변수에다가 실제 이제 구글 API 키 받아놓은 거 있죠. 요거 받아놓은 거를 메모장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놨으면 되죠.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이제 값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창을 닫으시면 요 키 발급받고 구글 API 키 발급받고 윈도우의 환경 변수에 구글 API 키라는 이름으로 키 등록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자 발급받는 이 API 키를요 환경 변수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요 구글 대문자로 구글 밑줄 API 밑줄 키라는 이게 환경 변수 이름이고, 발급받은 이제 키 요거죠. 아까 제가 이제 복사해 놓은 거 얘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이제 블럭 잡으실 때 뭐 일부만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 끝까지 잡으셔 가지고 요 이제 시스템 환경 변수 값으로 이제 넣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팅이 이제 다 됐으면 요거 이제 메모장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없어도 돼요. 이거는 이제 저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저장하지 마세요.
예, 저장하지 마세요. 그 저장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시스템에 가거나 다른 데서 이렇게 하실 때 키 같은 거는 저장해 놓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제가 키를 지금 이거 제가 이제 키 하나 만든 거예요. 키를 만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거 들어오면 되죠. 그리고 키를 누군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지우면 돼. 여기 보시면 여기 휴지통 있죠. 얘 지워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요 키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이 제미나이 서버에서는 이 키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접속이 안 됩니다. 기존에 발급된 키다라도 여기서 서버에서 키를 지워버리면 예, 매칭할 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키는 언제 지우냐면 여러분들 실습 다 끝나고 나서 실습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이것도 여러 번 연습하시면 돼요. 지우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우는 것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몇 번 해보시면 이제 적용될 거예요. 예, 자, 이걸 이제 일단 내려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나고요. 자, 파이썬은 설치되어 있죠. 이미 이제 파이썬은 설치되어 있고 3.9 이상 되어야 됩니다. 해서 윈도우 R 해가지고 예, 자, 프롬프트 창 이렇게 해서 파이썬 버전 확인하는 거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죠? 파이썬 빼기 버전 해서 설치가 안 됐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오겠죠.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으면 버전이 뜰 거예요. 빼기 규 2개 버전. 그래서 3.9보다 높은 버전이 3.12 버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됐어요. 엑시트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제미나이 SDK 설치인데 이거는 도수창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설명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친절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요 교재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하지 마시고 조금 이따가 이제 할 건데 우리 VS 코드 VS 코드 다 설치가 돼 있죠.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예요. 끝. 끝. 자, 이제 코드를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벌써 끝났습니까 하는데 왜 VS 코드 설치되어 있고 파이썬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API 쓰기 위해서 구글 API 키도 다운받았고 그거를 지금 환경 변수에다가 설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 창에서 이렇게 세팅하는 이 방법은 아니고 고급 시스템 고급 창에서 이제 바로 그냥 도스 자바 환경 설정할 때처럼 그렇게 설정을 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요 싱글턴 요거 가지고 한번 요 소스를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요 소스가 지금 위에 있는 요 소스하고요 아래에 있는 이 소스를 합쳐줘야 돼요. 이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설명용이에요. 그래도 보면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 거 합쳐줘야 결과가 제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탐색기 하나 여셔가지고요. 자, 탐색기 여셔가지고 자, 여기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그래서 폴더 하셔가지고 D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제가 자, 뭘로 할까요? 제미나이 그냥 제미나이라고 그냥 할게요. 제미나이 그냥 제미나이 이렇게 할게요. 제미나이 이렇게 해서 폴더 하나 만들었고요. VS 코드를 실행을 하셔서 작업 폴더를 요 제미나이로 잡아주세요. 자, 같이 할게요. 자,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서 폴더 D 드라이브에 요 제미나이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GEMINI입니다. 그래서 이제 VS 코드를 이거 지금 앞에서 다른 거 쓰던 거였네요. 이거 HTML로 저번 이제 시습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걸 좀 제가 폴더를 좀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정리하자. 그래서 여기 폴더를
자, 여기 이제 파일에서 자, 폴더 열기 해서 요 D 드라이브에 요 제미나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이제 작업 폴더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예, 지난 시간에 하던 게 그대로 그냥 떠가지고 되게 이제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자, 이렇게 이제 VS 코드를 이렇게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하고 요 제미나이 폴더를 작업 폴더로 지금 줬습니다. 자, 다 됐으면, 자, 요거 제미나이 요 폴더죠. 작업 폴더죠. 작업 폴더. 작업 폴더에 요거 이제 그 파일을 하나,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파이썬 파일명은 여기서는 싱글 밑줄 턴 파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샵이 앞에 들어가 있으면 파이썬에서는 주석이죠. 그래서 요거 타이핑하지 마시고 싱글 밑줄 턴.py, 예, 요거 파일명이 여기 샵은 넣으시면 안 되죠. 파일명만 복사하셔가지고 요것만 복사하셔가지고, 예, 요, 자, VS 코드에 요 파일 만들기 하셔서 여기다 그대로 붙여넣기 싱글 밑줄 턴.py, 예, 요거 파일 하나 만드세요. 우리가 이제 그 확장 프로그램으로 파이썬하고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뜰 겁니다. 예,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예전에 다 세팅을 다 해서 실습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소스를 집어넣겠습니다. 소스를 타이핑하지 마시고, 예, 타이핑하지 마시고, 예, 여기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옆에 카피 있어요. 카피. 예, 요 카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근데 이게 이제 소스가 완벽한 게 아니고 요 리스판스를 이렇게 봤죠. 예, 모델에 제너레이트 컨텐트에서 여기 프롬프트잖아요. 예, 제미나이 이제 API를 통해서 요 프롬프트를 딱 전달하면 제미나이 서버가 응답을 하겠죠. 예, 응답한 거를 여기 이제 가져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끝내버리면 화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응답 리스판스, 요 응답 받은 거를 이제 출력하는 소스가 요 교재에 좀 떨어져 있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거 아니고 아래쪽에, 예, 밑에 보시면 이게 프린터 이거. 요것도 여기 카피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카피 버튼 누르셔가지고 VS 코드 쪽에 조금 불편하긴 한데 요 소스 코드 제일 밑에다가 붙여넣기, 예, 이렇게 하세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됐으면 컨트롤 S 저장하시고요. 컨트롤 S 저장하시고, 예, 자,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 파이썬 파일 실행이라고 있을 거예요. 예, 당연히 지금 이거 누르시면은, 예, 저는 이게 설치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실행이 안 돼요. 예, 실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요 교재에는 없는데 실제 이제 이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예,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썬을 쓸 때요, 예, 뭐 파이썬 버전이나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어떤 거는 실행이 되고 어떤 거는 실행이 안 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내용까지 지금 이제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일단은 제가 실행되는 거는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예, 눌렀어요. 예, 실행 버튼을 눌렀고 밑에 보시면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소스상에 이 문장이 없죠.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서버에서 리턴 받은 거예요. 예, 요거 인공지능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라고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을 준 거예요. 혹시나 이거 진짜 맞나 라고 의심이 간다, 지금 동작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석 처리해 놓고요, 요거 샵 앞에 붙이면 주석이잖아요. 그러면 얘 문장을 그대로 해서 다른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이거 하지 말고요, 뭘로 할까요?
자, 뭐 뭘로 할까요? 코끼리, 예, 코끼리, 코끼리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이렇게. 코끼리 설명을 해주는지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요거 저장하시고, 예, 요거 이제 파이썬 실행하면, 자, 아래쪽에 코끼리는 육상 동물 중 가장 큰 동물로 큰 귀, 큰 코, 그리고 뛰어난 지능을 가진 포유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행 안 돼요. 왜? 라이브러리 설치가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일단은 가상 환경으로 하는 방법으로 쓰면 좋은데, 또 지금 따라 하시는 분들이 그거 하려면 또 힘들 수가 있으니까 요 라이브러리 지금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만 일단은 하고요. 가상 환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실행 안 되시잖아요. 그 상단에 그 보시면 요 패널 설정 얘기 있어요.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 밑에 창이 이렇게 터미널 뭐 이렇게 이게 안 뜨시는 분들은 요거 눌러 주시면 돼요. 예. 예. 그래서 이거 뜨시면은 여기 옆에 더하기 버튼 옆에, 예,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옆에 여기 아래쪽 꺽쇠 갈로를 클릭하면 밑에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있을 거예요. 예, 커맨드 프롬프트. 커맨드 프롬프트를 클릭하세요. 예, 커맨드 프롬프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D 드라이브의 제미나이, 현재 이제 요 지금 우리가 작업 폴더가 D 드라이브의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만든 거죠. 예, 요게 이제 프롬프트에 딱 경로가 뜹니다. 예, 요거 화살표 요거 눌러 가지고요. 예, 커맨드 프롬프트 이거 눌렀습니다. 그럼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해 주셔야 되냐면, 자, 우리 교재에 아까 PIP 파이썬의 PIP 명령으로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거,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예, 이거 이제 설명 끝인데, 싱글턴으로, 예, 이제 그 제미나이 API 이제 사용해서 이제 인공지능한테 질문 던지고 응답 받고 하는 거 끝인데,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쭉 아까 우리가 요 개발 환경 세팅에서 이 부분이죠. 예. 여기에 요거 예. 개발 환경 세팅에 중간쯤 제일 마지막에서 조금 위에 올려보시면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뜨는 거 제일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좀 올려보시면, 예, 구글 제미나이 SDK 설치라고 있습니다. 얘를 설치를 해줘야 저처럼 실행이 돼요. 저는 이미 이제 테스트할 때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실행해야 되는데, 요거 옆에 보시면 카피 있죠. 그러니까 pip install google generative AI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직접 타이핑해도 되는데, 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예, 카피 버튼 누르면 카피드 이렇게 뜰 거예요. 복사를 하셔서, 자, 요 지금 VS 코드에 요 터미널에, 예, 요 프롬프트 쪽에서 우클릭 하시면, 예, 자, 여기서, 예, 인스톨 아닙니다. 이렇게 뜨네요. 다시요. 요게 꺽쇠 갈로까지 복사가 됐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예, 요거 전체 복사하지 마시고요. 여기 복사 이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는 꺽쇠 갈로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바로 쓸 수 있게 하면 참 좋은데, 이 부분 없애야 돼. 이거 없애고요. 여기 PIP부터 그냥 끌어서 수동으로 끌어서 앞에 꺽쇠 갈로 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얘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예, PIP부터 해서 여기 뒤에까지, 예, 블록 잡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다시 VS 코드로 갑니다. 예, VS 코드로 가서 여기서 다시, 예, 이렇게 우클릭 하셔가지고
그러면 pip 띄우고 install 띄우고 google 대시 generative AI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마우스 우클릭하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터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될 거예요. 예, 쭉 설치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뭐 업그레이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쭉 지나가면서 설치가 되죠. 예.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다시 요거 버튼 눌러 가지고요, 위에 파이썬 실행 눌러 가지고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제 코끼리에 대한 코끼리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네, 이걸 또 바꿔 가지고 요 부분을 바꿔 가서 코끼리 대신에 뭐 할까요? 다람쥐. 다람쥐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자, 다람쥐는 나무에 살고 땅에 굴을 파고 파는 작고 털이 많은 설치류로 겨울잠을 자고 도토리나 견과류 같은 먹이를 저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되죠? 자,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소스도 이제 실행이 전상적으로 멀티턴으로 메시지 주고받기 하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파일명을요, 요 멀티턴 1 파이 요걸 쓰시면 되고, 타이핑 뭐 직접 안 하셔도 되고, 요거 샵은 주석이기 때문에 요 주석 표시이기 때문에 샵은 복사하지 마시고 멀티부터 해가지고요, 파이까지 m부터 해서 여기까지 복사하셔가지고 파일을 요 이름으로 하나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파일 안에다가 코드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밑에 이제 옆에 클릭하시고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이제 파이썬 멀티 턴 1 파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소스 코드, 여기 소스 코드로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카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피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카피 하시고 이제 집어넣고요. 그다음 이제 요 소스 코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요. 이제 실행하실 때는 여기 이제 상단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요 플레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자, 여기 보면 사용자 인공지능 밑에 메시지 워닝은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여기 이제 지능에 대해 인공지능에 대한 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요거죠. 프롬프트. 요걸 이제 질문 던진 거고요. 인공지능이 답해 준 겁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뭐 지능적 행동을 모방하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이제 또 프롬프트 던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의식이 있는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답하세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이제 프롬프트 질문을 또 이제 제미나이 이제 API 상에서 질문을 던지면은 요걸 또 이제 응답을 해서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질문이 두 개니까 프롬프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씩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 질문, 두 번째 요소 질문을 받아서 두 번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질문을 먼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질문을 챗 세션 여기서 이제 사용했죠. 여기 이제 모델.스타트 챗 해가지고요, 세션을 이제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샌드 메시지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전달하고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처리가 잘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멀티턴 이제 방식으로 이제 메시지 주고받고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잘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션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 멀티턴이죠. 멀티턴으로 주고받기 돼 있는데 요거는 자 요거 이름이 요거는 이제 앞에 이것도 그냥 복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 여기 멀티턴 2 파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여기 샵 기호가 있어야 되는데 샵 기호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요 소스 코드를 쓰긴 사는데 자 요거 이제 파일 만들 때는 이제 여기 샵이 없으니까 그냥 요 파일명을 그대로 복사하셔 가지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만드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멀티턴 2 파일이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소스 코드를 복사하실 때 수동으로 이렇게 두 번째 줄부터 복사를 하셔도 되고 그러면 전체 복사를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는데 여기 멀티턴 2 파이 이거 코드가 아닙니다. 예, 주석 표시를 앞에 붙여야 되는데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카피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예, 여기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거 저장하고 실행하면 당연히 에러 납니다. 이게 밑줄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 지금 샵이 빠진 거예요. 지워도 되고 앞에 여기 샵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소스 코드에 그 이제 파일명이 이렇게 이제 위에 주석으로 들어가는 거를 지금 그래서 교재 보면 청림 부분 좀 많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여기 이제 됐으면 이게 이제 이거는 멀티턴 방식 이제 두 번째 방식이죠. 시스템이 개입하는 방식. 중간에 이제 그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인지 체크를 해서 아니면 다시 이제 응답을 받는 그런 시스템 개입하는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플레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실행 좀 기다리시면 사용자 모델, 사용자 모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게 이게 똑같은 거 자꾸 나오니까 이게 맞나 싶으시면 요 부분에 이제 여기 코드 보시면 여기 이제 질문이죠. 요 부분을 다른 질문으로 바꿔주시면 질문하고 답변 나오고 질문하고 답변 나오고 모델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답변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턴 하고요, 멀티턴 이제 방식으로 이제 질문하고 응답 받고 하는 거 예전 이제 실행을 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실행이 잘 되시면 이제 뒤에 나오는 거 이제 실행하는 거는 이제 문제 없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여기 시스템 인스트럭션 사용하기에서 여기서도 이제 예제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할을 이렇게 자 시스템 인스트럭션에다가 이렇게 이제 역할을 이제 일단 부여를 해주는 거죠. 페르소나 만들기라고 해서 가상의 이제 인물을 이렇게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 이제 소스 코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따로 파일명이 안 나와 있죠. 얘는 일관성이 좀 이제 떨어지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뭘로 할까요? 그냥 이름을 요걸로 할게요. EX 2.2.1 뭐 이렇게 할까요? 예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EX 2.2.1.파이라고 해서 예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일단은 요 코드를 복사를 하고 VS 코드에서 요 파일 만들기 들어가서 자 ex 2.2.1.파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교재에 보면 이렇게 뭐 2.2.1, 2.2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이 예제가 어느 부분의 예제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붙여넣기 해서 자 지금 여기 하는 부분이 2.1.1의 페르소나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챗봇을 개발할 때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예. 시스템 인스트럭션 값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부여한다 생각하시면 시스템. 너는 지금부터 유치원 선생님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너는 지금부터 연기자야. 나하고 연기를 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프롬프트를 질문을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이제 역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역할에 맞도록 이제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소스를 복사를 했어요.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죠. 예. 그래서 실행하실 때 이제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소스 코드만 넣는데 이게 소스 코드가 완성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다가 그런 거는 이제 좀 빠진 거는 완성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요거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보면 자, 인공지능이 뭐예요? 하면 밑에 설명해 주죠. 근데 이 설명하는 말투가 보시면 인공지능은 똑똑한 컴퓨터 프로그램이야. 마치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있단다. 아주 친절하죠? 있단다. 그다음에 어린애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 생각해도 해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제인데 페르소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되시면 이거 예제를 복사를 해서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사 한번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를 뒤에다가 2.2.1인데 2.1.1b 두 번째 거, 알파벳을 쓸게요. 2.2.1b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 이제 가상의 페르소나를 만드는데 가상의 이제 인물을 만드는데 뭘 할거야 이제. 자, 당신은 MIT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 교수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당신은 MIT의 자, 인공지능 교수님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고, 자, 이거 이제 대답을 이제 듣는 쪽, 이게 듣는 쪽은 사용자는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입니다. 그리고 쉽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되 세 문장으로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쉽고 친절하게 대신에 세련되고 명확하게로 바꿀게요. 세련되고 명확하게. 뭐 본인이 생각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말투가 좀 어려운 말투라도 좀 명확하게, 그죠? 구구절절한 거 넣지 말고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그런 설명하듯이 하지 말고 이렇게 세련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되 세 문장으로 이거는 짧게 만들어. 이거는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한테 자, 이거를 이제 시켜달라는 거지. 이제 너는 이제 지금부터 인공지능인데 교수님 인공지능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MIT 교수님 인공지능이고 대답해 줄 때는 내가 대학원생인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해달라. 그리고 대답할 때 세련되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되 길이를 이렇게 세 문장으로 짧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질문은 그대로 놔둘게요. 똑같이 초등학생 이거 원래 유치원생이었죠. 질문한 건데 인공지능이 뭐예요? 뭐 그럼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질문을 그래도 놔둘게요. 근데 대답할 때 얘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저장하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자, 인공지능이 뭐예요? 자, 모델. 인공지능이 이제 대답한 거죠. 자, 앞에서 이제 설명한 거, 이제 그 결과 나온 거하고 이제 확실히 다르죠. 인공지능이 뭐예요? 했을 때, 인공지능은 지능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기계,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핵심 목표는 지각, 학습, 문제 해결, 의사결정 등의 인간, 지능적 행동을 시뮬레이션하는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 다음에 이제 패턴 인식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요 이렇게 했을 때 현재 AI는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며 미리 프로그래밍된 규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예. 진정한 의미의 자각이나 창의적인 사고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수준의 AI 개발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답변하기 달라졌죠. 왜? 이 답변하는 사람은 MIT 교수 입장에서 이제 답변하는 거고, 답변을 듣는 사람은 대학원생 입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운영해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 있죠. 연예인 스타일을 너는 지금부터 뭐 연예인 누구야 뭐 이렇게 해서 특징 같은 것도 좀 넣어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꼭 그 왜 개그맨하고 얘기하면 또 재밌잖아요. 뭐 말도 중간중간에 막 재밌는 용어도 쓰고 막 웃기는 말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할 때, 채팅할 때. 그래서 그 영화, 공상과학 영화 볼 때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무슨 모드로 바꿔줘. 뭐 친절한 모드로 바꿔줘.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또 우울할 때는 재밌는 모드로 바꿔줘 하면 막 농담하다가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노멀한 그냥 보통 모드, 일반 모드로 바꿔줘 하면 이렇게 그런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예. 기분에 따라서 로봇한테 막 이렇게 조금 기분을 업 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금 이제 업 시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걸 이제 모드로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우울하거나 뭐 이럴 때, 그죠? 뭐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좀 진지할 때 진지한 모드로 뭔가 고민하고 상담할 때, 그죠? 고민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막 웃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지한 상담 모드로 바꿔줘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상담하고, 그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장사꾼이야. 그럼 장사꾼 모드로 바뀐 거죠. 그럼 막 협상하고 이런 것도 얘가 그런 걸 이제 채팅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예제를요, 일단 실행해보고 대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 이해했으면 이 코드 자체는 바꿀 필요 없고요. 요런 이제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만 살짝 손대시면 됩니다. 아는 내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챗GPT 사용해서 이제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이 코드에 내가 파이썬 코드 지금 하고 있는데 나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쭉 긁어 가지고요. 어차피 얘가 지금 생성해 준 건데 우리는 이제 그 교재 예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챗GPT 요거 지금 요거 아까 챗GPT 제가 쓰고 있었는데 이거 다시 새 채팅으로 해서요. 여기서 아래 코드에 대해 자세히 알기 쉽게 자, 주석을 달아줘. 이렇게 해서요. 그냥 엔터 아닙니다. 쉬프트 엔터 줄 바꾼 다음에 코드를 아까 복사했잖아, 그죠? 교재에 있는 코드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아직까지 실행 안 돼 있죠? 그래서 아래 코드에 대해 자세히 알기 쉽게 주석을 달아줘 해서 코드를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얘가 이 코드는 구글 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인 뭐 이렇게 예제입니다 해가지고요. 설명도 이렇게 해주고 보시면 코드가 약간 내가 문법적으로 잘 모르는데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설명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기초 어느 정도만 하시고 이제 공부하실 때는 정말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구를 쓰라고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료로 막 이렇게 막 이제 서비스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쓰라고 주는데 안 쓰면 그죠? 비업이죠, 그죠? 비업이죠, 아시죠? 쓰라고 주는데도 자기가 안 쓰면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은 본인이 이제 조금 재미없었던 부분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주석 다 달아주잖아. 한번 쭉 한글 한번 읽어보고 이 코드가 그런 코드네, 뭐죠? 뭐 이렇게 되고 특정은 이제 명령을 모르겠다 하면 명령을 넣어가지고 이 명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해서 예제를 만들어서 설명해줘 하면 예제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세부적인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시스템 지침 설정이라고 해서 AI 모델이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에 대한 규칙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스템 자, 인스트럭션이라는 거 이제 줬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페르소나까지 여기 이제 실습을 이렇게 해 보셨고요. 여기까지. 그다음 이제 답변 형식 지정하기인데 사실 뭐 이거는 지금 뭐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근데 일단은 실행이 되는지 일단 코드는 있으니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 지금 코드가 완성된 코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일부가 빠져 있죠. 그러면 임포트 제이슨밖에 없죠. 제이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묻고 답하고 하려 그러면 제미나이 API 땡겨 쓸 수 있도록 임포트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이 없냐면 이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코드 보시다 보면 이거 있어야 이거 구글 점 요거 여러분 라이브 설치해 있잖아요. 그죠? 제네이티브 AI 에즈 해서 이 엘리아스를 젠 AI를 줬는데 이거 있어야 요 이름으로 지금 땡겨 쓰는데 이거 없으면 자 제미나이 이제 AI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코드는 여기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코드가 없어.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요거는 2.2.2의 답변 형식 지정하기인데 요거 예제 하나밖에 없네요.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는 실행하면 분명히 실행 안 돼요. 안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임포트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서요. 요거는 2.ex 2.2.2.py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폴더 하나, 파일 하나, ex 2.2.2.py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 이제 붙여넣기. 그래서 저장. 근데 여기 보시면 밑에 물결문이 보이시죠? 에러 있는 거 분명히 압니다. 이거 안 된다 하는 거 압니다. 젠 AI라는 이게 LS 자체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개체 만들어 놓은 게 없잖아요. 임포트 한 게 없죠. 그래서 이거 이제 실행하면 이렇게 보시면 name error, 젠 AI is not defined 이렇게 나오죠. 실행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드에서 뭐가 빠져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부분에 지금 앞에 2.2.1에 여기 임포트 제일 첫 번째 라인에 또 요것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키 가져오는 부분도 한번 볼까요? 키 가져오는 부분도 없다, 그죠? 그러면 얘는 임포트만 빠진 게 아니고요. 지금 키 가져오는 부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댈 게 좀 있네요. 이렇게 이제 요거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2.2.1에 요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요 부분 없잖아요. 요거 젠 AI configure 해가지고요. 요 키 설정하는 거 없죠. 요 문장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첫 번째 라인 요거 2.2.1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를 복사를 해서 2.2.2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한 코드가 요겁니다. 요거 제가 추가한 거는 뒤에다가 이게 샵해서 이게 추가. 교재에는 이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 거 예제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OS 밑줄 또 나오죠. 요 OS 이거 지금 이거 사용해야 되는데 OS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2.2.1에 보시면 import OS입니다. 있습니다. 얘도 복사를 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얘도 추가된 거죠. 샵해서 주석으로 뒤에 추가. 그러니까 세 줄 추가했습니다. import 두 줄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젠 AI의 configure 해서 여기 지금 구글 API 키 읽어오는 부분. OS에 이제 제 요거 이제 getenv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환경 변수 요 환경 변수 값을 읽어서 API 키 속성 값을 이렇게 탁 가져오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저장하고요. 우리 교재에 이제 지금 없는 부분, 소스 코드 상에 없는 부분을 좀 채워 넣습니다. 채워 놓고 일단 이제 실행되는지 한번 이제 우리 밑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오늘 이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요 예제, 요 예제는 뭐 하는 거였냐면 2.2.2가 답변 형식 지정하기. 그러니까 답변이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출력되는 거죠.
JSON 형태로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response my type이 application /JSON 타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JSON 형태로 리턴이 되는지. 자, 실행을 하고, 자, 인공지능이 뭐예요? 이렇게 밑에 카드 좀 당겨 볼게요. 보시면은,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인공지능이 뭐예요? 하고, 여기 보시면 주제부터, 여기 보시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죠? JSON 형식 맞죠? 예. 속성, 그 다음에 속성값, 그 다음에 콤마, 속성 답변이고, 예. 속성 이름이죠? 답변, 속성 이름이고, 속성값,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예. 또 이제, 인공지능 특징이 뭐예요? 여러 번 달렸다, 그죠? 예, 제가 지금 여러 번 실행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죠?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이제 JSON 형태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안에다가, 예, 속성, 콜론, 속성값, 이런 식으로, 속성, 콜론, 그러니까 주제와 이제 답변 속성, 예, 값이 이렇게 JSON 형태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 보셨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앞에 있는 이 부분에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미나이 API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호출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 있고 뒤에 다른 내용들도 사실 이제 많은데 일단은 요 밑에 거 구조화된 출력 요것도 앞에서 설명은 들었죠. 우리가 설명은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일단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네,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이거는 시간 되실 때 한번 뭐 보시고요. 일단은 그 여기까지 일단 실행해 보시고요. 같이 할게요.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실제 웹 사이트에서, 예, 브라우저에서 그 이제 챗봇이 실행이 되도록, 예,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파이썬이 실행이 돼서 브라우저에서 그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예, 이제 그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콘솔 창이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에서, 예, 웹 애플리케이션처럼 이제 실행이 되도록 라이브러리, 다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좀 점프해서요. 그쪽으로 바로 갈게요. 그거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파이썬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네.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 API 사용해 가지고 할 수 있네 하고, 그 뒤에 이제 챗봇 소스 가지고요. 챗봇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소스 코드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보면 소스 코드에 생략된 부분이 많다, 그죠?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코드인데, 여러분 보시면 어디가 생략되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생략 많이 돼 있죠, 그죠? 일단은 인포트 부분이 지금 다 빠져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키, 예, 키 세팅하는 부분도, 예, 그러니까 구글 API 키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세팅하는 부분도 빠져 있죠. 예, 없어요. 그래서 밑에 다른 소스 한번 볼까요? 얘는, 예, 임포트 이놈 이렇게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요, 예,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는 다 빠져 있어요. 키하고 임포트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하는 거는요, 앞에서 예제를 제대로 이해해서 실행한 거 아니면 이거는 실행 안 됩니다. 예, 해보셔도. 그래서 인공지능 지금 이제 연동해서 지금 결과를 보는데, 인공지능 연동하는 API가 지금 다 지금 임포트 되는 게 다 빠졌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일단은 수정해 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코드, 자, 요 이제 어떤 이제 응답하는 구조를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 주는 거죠. 요런 구조로 응답을 해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설명에 그 구조화된 출력 사용하기, 예, 응답이죠. 예, 스트럭처드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출력을 보다 세밀하게, 예, 모델의 출력 형식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요 코드를 지금 2.2.3인데 예제가 두 개네요, 그죠?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된다는데, 그러면 요거는 2.2.3a라고 하고요, 밑에 거는 2.2.3b로 작성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 그냥 그대로 복사하시고, 자, 파일을 여기 만드는데 ex 2.3a라고, 예, ex 2.2.3a.py 뒤에 이제 확장자 파이가 들어가야 파이썬
소스인지 알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하고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얘를 이제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에러가 날 거예요. 왜? 빠진 게 너무 많아. 예, 이 코드 자체로는 실행 안 됩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에러 딱 뜨죠. 예, 그럼 이제 얘가 실행되려면 아까 이제 제가 힌트 드렸죠. 예, 임포트 하는 부분하고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서 2.2.1은 이렇게 앞에서 했던 건 하고 2.2.2 최종적으로 이제 작업했던 거 있죠. 여기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요런 부분입니다. 임포트하고 제이슨 객체 쓰는 거하고 코드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요 네 줄을 요 네 줄을 복사를 해서요. 2.2.2 앞에서 있는 요 네 줄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상단에다가 코드 상단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장하시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여기 쭉 보시면은 요거 이제 오류 코드 뜨는 거 없죠? 없습니다. 자, 덩치가 크고 등산을 좋아하는 남성의 옷을 추천해줘 했을 때 결과를 요런 형식으로 제이슨 객체로 리턴을 하는데 요 형식으로 내가 형식을 딱 지정해 준 거예요. 프로덕트 네임하고 사이즈하고 프라이스하고 요 형식으로 맞춰가지고 결과를 줘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코드 넣고요. 요 제이슨 요 객체는 요건 안 쓰는 것 같은데 요건 빠져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놔두고 이제 일단 실행해 볼게요. 실행. 결과는 나왔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프라이스 150 프로덕트 네임 등산용 방수 자켓 그 다음에 사이즈는 XL 이렇게 X라지 그죠? 그 이제 요 형식으로 말 잘 듣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 예제에 지금 코드가 빠져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 지금 남아 있는 그 예제 있죠? 요거는 요 아래쪽에 요 부분은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는 거니까 일단은 실습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